안녕하세요. 메케니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농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체는 2032년도까지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가속될 전망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 매수세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4,6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자체가 8원 80전 정도 빠지면서 1,300원대가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데, 오늘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수급이 올라가고 있고, 테마 쪽은 이 풍력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200여 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한 200여 개 정도 많은 정도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3일째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이 오늘 음봉으로 살짝 나오면서 좀 아쉽지만 다시 또 파라볼릭자가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파라볼릭자 부분에서 이 가속도 시간 대비해서 상승 흐름이 떨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제자리에서 하늘 위로 공을 딱 던지면 처음에는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공이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시간 대비해서 못 올라가면 이렇게 각도가 떨어지죠. 이러다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라고 하면 이런 어떤 가속도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살짝 전환됐습니다. 이 파라볼릭자와 이 이평선이 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지점에서 좀 지지가 안 됐던 부분이 살짝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오전장에 17만원대 이제 중반 정도 흐름을 내다가 지금 17만원대 부근에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수급의 이슈와 그대로 받고 있는데 오전장에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든 한쪽이 매도하든 아니면 양쪽이 다 매도하면 대부분 개인들이 뭐 매수하는 거 상관없이 셀트리온 주가에서 나타나는데 지난주 이제 후반에 나타났던 흐름들이 월요일 날에 외국계가 살짝 들어왔다가 프로그램은 이제 오늘까지 치면 3일 연속 매도인데 이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17만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위치까지 좀 내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당장 이제 7월 달에 출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거 출시를 앞두고 1월 달에 본래 이제 그 암젠의 암제비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매출액 자체가 그 전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만 이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셀트리온하고 뭐 거의 대등한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2조에서 한 3조째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암젠이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암제비타를 1월 달에, 1월 말에 이제 출시하면서 두 가지 형태입니다만 이제 55% 이하는 어떤 가격에 내놓은 제품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저농도기 때문에 이 고농도가 이제 대부분인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다시 이제 이 코이리스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5대 바이오 시밀러 회사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암젠, 뭐 코이리스,
뭐 산도주 요렇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라고 보는데, 이 코일스 같은 경우는 주가도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좋지 못하죠.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전쟁에서 거의 뭐 85.6% 정도면 본래 바이오 오리지널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 점유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만큼 이 코일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게 저농도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흐름으로 원체 휴미라의 이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점유율의 어떤 확장을 하기, 마치 이제 이 부분들이 반도체 같으면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비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메모리 시장에서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들을 과거에 이제 뭐 유럽이나 대만 업체들, 이렇게 일본 업체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어서 치킨 게임을 벌이듯이, 이 바이오시밀러에도 이 점유율 전쟁에서 1, 2, 3 정도 말고는 후발주자들이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격적인 어떤 가격을 하면서 이제 경쟁을 강화하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타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뭐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굉장히 가격이 높죠. 뭐 PBM 제도라든지 미국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을 유럽과 달리 개발 비용이라든지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FDA는 약가 규제 같은 걸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개발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뭐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가 인하를 엄청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의 어떤 강한 발발과 이 집단 소송 이런 부분들까지 나올 만큼 가격 인하에 관련되는 부분 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7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하두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장기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뭐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전쟁을 의식해서 가격을 가장 먼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이 이제 이 그 바이오시밀러에 들어가는 국내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면 돼서 가격 책정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이마 어떤 가격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아직 책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7월 달을 앞두고 이제 5월 말에 유플라이마 관련된 FDA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 직판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수수료 부담을 많이 이제 줄여놓은 상태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을 통해서 유플라이마를 판매하는데 이 가격의 어떤 책정이 어떻게 될지도 향후에 좀 중요하고,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농도 제형 자체가 거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어떤 부분이 셀트리온 유플라이마가 갖춰져 있고요. 결국 이제 PBM의 등록이 포뮬라리에 어떻게 이제 빠르게 좀 되느냐, 이 부분이 뭐 이후에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암제 베타라든지 코일스 같은 이런 어떤 가격 경쟁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렴한 가격이 점유율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고농도 제형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제형의 어떤 이 장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처방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암제베티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그 1월달 출시 이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의 어떤 유플라이마 이런 고농도 제형이 경쟁사와 더불어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경쟁이 2019년부터
뭐 높아지고 과거보다 퍼레이쇼 관련되는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장 자체는 2032년도까지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무려 55개가 지금 2032년도까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퍼스트 무브라든지 이 개발 관련되는 어떤 니즈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제 휴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55개인데요. 가장 뭐 큰 규모로만 하더라도 올해 뭐 스텔랄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다케다 제약의 이제 바이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노피의 이제 아바지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즈파마의 로슈의 악템나라든지 뭐 신비코트라든지 뭐 렉스스캔이라든지 뭐 갈텍스라든지 트로캔디 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약물까지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뭐 이 심혈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423억 달러, 그리고 2032년도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0조가 넘는 어떤 시장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일단 유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커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휴미라 시장이 올해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미국 시장이 이제 되느냐, 그 이후의 어떤 기대감까지 유럽과 더불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특허 전략으로 성장이 더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정책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하냐에 따라서 이 장기적인 이 바닥의 흐름을 뚫고 과거에 이제 올라왔던 이런 어떤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굳건한 어떤 시장 개척과 이후에 어떤 신약과 이제 3, 4병에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장기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반 이상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주가는 눌려짐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원대 지지 흐름과 이 연봉을 극복하는 흐름들이 옷장에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